8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a, y, EA가 n몰 들어있는데 x, b, y, EA라는 기체를 조금씩 넣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기체 주입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식량과 몰파트에서 기체 주입형 스타일의 문제는 항상 첨가한 만큼 더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기체가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피든 질량이든 몰수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첨가해준 만큼 더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차이값을 이용해 가지고 단서를 얻으셔야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x축에 넣어주고 있는 기체의 양이 이제 2n몰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n몰과 2n몰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문제 조건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다. 두 번째는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한다. 요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편의상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여기는 1몰이라고 두고 여기는 2몰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지금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첫 번째 지점은 단일 기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x, a, y, e, a가 1몰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지점, 밀도가 12가 되는 지점은 x, a, y, e, a가 1몰, 그리고 x, b, y, e, a가 2몰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파악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번에는 혼합길체가 나와 있네요. 그쵸? 요거로 해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Y축에는 부피가 나오기거나 몰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 밀도가 있어서 해석하기 좀 어렵죠. 보통 밀도가 나오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석대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먼저 1번 정석대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2번도 써먹어 볼 건데요. 보통 2번은 단일 기체일 때 많이 쓰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혼합기체일 때 이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평균 분자량을 구하셔야 되고, 평균 분자량을 계산하실 때에는 내분점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지점은 제가 편의상 A라고 두고 두 번째 지점은 B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써볼게요. A 지점이랑 B 지점에 대해서 지금 식을 세워야 되는데 정석대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1몰을 1리터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리터라고 쓸 거고요. 1몰의 질량은 곧 분자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밀도를 이용해서 14g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점은 처음 기체가 1리터 주어져 있었는데 2리터를 첨가한 상황이죠. 다른 말로 2몰이죠. 그리고 처음에 주어진 질량은 14g이었는데 이제 기체에 2몰의 질량을 첨가해서 그 밀도의 비가 14대 12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 지점은 이미 14가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B 지점에서 밀도가 12가 나오게끔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4 더하기 2x는 12라고 두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14 더하기 2x는 36이 되고 2x는 22가 되어서 x는 11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시면은 기체 x, b, y, e, a의 분자량과 밀도는 11이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거는 14라고 둘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히 많이 계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보통 1g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를 구할 때에는 분자량 분의 1을 계산하시고 거기에다가 x의 개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 방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x, b, y, e, a의 분자량은 11분의 1이고요. 그리고 XA, YEA의 분자량은 14분의 1이고 계산하시면은 11분의 14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B의 개수, A의 개수를 곱하시면은 답이 22분의 2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A는 2가 나올 거고 그리고 B는 1.5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정답으로 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면 A와 B는 X의 개수이고 화학식에는 항상 자연수나 정수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수나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비율 처리 해주셔가지고 A 대 B는 3 대 4라고 두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걸 대입해 보시면 A에다가 지금 3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가 3이 맞나? 미안. A가 4군요. A가 4였네요. 쏘리. 자, A가 4 대 3이니까 A4 넣고 여기다 8 되는 거고요. 3 넣고 8 됩니다. 그러면 거의 게임이 끝났죠. 네. 그러면 이미 여기다가 1몰의 질량을 구해놨으니까 뭐 분자량이라고 두시고 연립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얘는 뭐 사실 계산할 게 거의 없습니다. x 3 y 8 x 4 y 8인데 각각의 분자량은 x4, y8은 14가 나와야 되고 여기 11이 나와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x 한 개만 들었으니까 x 하나를 3으로 둘 수 있고 다시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y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수배 때려주시면은 12대 1이 남아서 탄소와 수소인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정석으로 푸는 방식도 있지만 진정한 고인물이라면 제가 그동안 가르친 걸 그대로 잘 복습하시고 외우신 분이라면 화학식을 보자마자 탄화수소를 예상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식이고 분자량은 보통 2배에서 4배 하면은 진짜 분자량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4배 하셔가지고 44 그리고 56 구하시면은 이게 실제 분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A와 B도 구했고 X와 Y도 구했으니까 일일이 대입하시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X에다가 12, Y에다가 1, 그리고 A에다가 4, 그 다음에 B에다가 3을 넣으시면은 답이 9가 나오네요. 그죠? 맞죠? 약분하시면은 9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제일 정석풀이법이고 서술형에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학교 선생님들은 내분점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내분점을 쓰면은 훨씬 더 계산이 간소화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분점을 쓸 때에는 항상 그 수직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왼쪽에다는 작은 값을 넣고 오른쪽에는 큰 값을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지점에서 이미 기체 XA, YEA의 분자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기체의 평균이 10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해석해 보시면은 평균이라고 하는 건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 사이에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잡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놈이 분자량이 11인 거를 몰랐어도 최소한 12보다 작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만들어 두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은 걸 비워두시고 큰 값을 쓰시고 그 다음에 평균 값이 이제 12라고 두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풀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선 분자량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몰수의 비율이 필요한데 몰수의 비율은 이미 구했죠. 분자량 14짜리 놈은 얘는 이제 1몰만큼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X, B, Y, E, A는 2몰만큼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분점은 문제를 풀 때 항상 크로스를 해서 풀었었고, 이렇게 크로스를 하셔가지고 1대 2라고 두면은 지금 이 간격의 비율이 1대 2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보시면 12와 14 사이에서는 실제 간격이 2인데 비율도 2만큼 차이 나면 반대 옆에 쪽도 이렇게 1만큼 차이가 나야겠죠. 그래서 12보다 1만큼 작아지시면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밀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고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스타트가 중요한데요. 요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분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쓸 줄 안다면 이게 제일 간단한 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